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또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1956년 그 병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나이로 말하면은 70이고, 법률적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69세입니다. 만 69세.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작년에 2024년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마 지금 어려운 것은 우리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죠.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부산, 김해도 그렇지만 비어있는 가게도 많고, 하루 종일 가가지고 이 식당 같은데 그래도 좀 싸고 저렴한 데는 붐비는데 대체로 보면은 가게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정년이 없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년이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능력만 되면은 80세가 되든지 90세가 되든지 하라,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제 좀 법이 회사 사교라 그러나 어떤 이사님들이 이제 사장님도 이제 이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정년을 정했어요. 그래서 70세까지로 만 70세까지를 하라고 했으니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하고 이제 내년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법이 그래 되면은. 그래서 지금 제 나이로 봐서는 이제 집 정리사라고 있어요. 직장이 직업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일을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안 쓰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이제 놔두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정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리정돈이라 그러죠. 정리하고 정돈이 차이점은, 정리는 자기가 쓰지 않는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걸 정리고, 정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물건을 적재적소에 놔놔야 돼요. 그래서 찾으면은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만 하더라도 나는 술을 안 마신 지가 아주 오래되죠. 한
10년은 훨씬 넘었고 한 15년쯤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술 안 마신 지가 오래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안 마시니까 술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술이 나오더라고. 소주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 설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집에 소주가 없으니까 손님들이 오니까 손님들은 또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잘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 요리사 자격증도 있지만은 하기야 뭐 각 가정의 주부님들 요리 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요리 잘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지고 뭐 요리를 잘하니까 엄청 맛있게 하는가 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명절 때 우리 이제 찾아오시는 우리 사촌들도 있고 이러면 우리 사촌들이 이제 사촌 중에 하나는 소주를 마시니까 소주를 좀 사온다 그러더라고. 그래 소주를 샀어요. 소주를 사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것도 그날 결국 그 뭐야 운전한다고 소주를 못 마시고 갔어. 그러면은 소주가 있는데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또 산 거예요.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자면은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소주가 분명히 이거 있어요. 하다 보니까 3병인가 있더라고. 그런데 없는가 싶어서 또 샀어요.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집에 보면은 막 오랫동안 그 안 입던 옷 같은 것도 또 버릴 거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그 기념이 될 만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놓으면 돼요. 휴대폰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추억이 있으니까 못 버리니까 짐은 많아지게 되고 자기가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정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번 싹 정리하면은 깔끔하고 참 좋아요. 이제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는 그 가운데에 하루에 하나씩 버리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집에 봐가지고 하루에 하나는 버리는 거. 그거 보면은 진짜 버려도 될 만한 거 있거든요. 나 이제 70이 이제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서서히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 주변에 돌아가신 분 많거든요. 우리 외사촌 형님이 내보다 4살 많은데 그분이 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무슨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췌장암인가 막 그래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증을 느끼고 한 몇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알고 몇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내 이제 직장에서 잘 아시는 분, 그분 최정록 이사님인데, 그분도 뭐 암으로 몇 달 안 보이더만 한 6개월인가 만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리고 뭐 또 아시는 분들, 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이래가지고 한 2달, 석 달 이래 있다가 또 돌아가시더라고. 그분은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5살 적어요. 머리가 아프다 이런 사람. 그리고 내보다 한 8살 적은 그런 어떤 여성분도 그것도 그 간암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 뭐 내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이 최근에 뭐 몇 사람 있고, 나보다 나이 뭐 한 4, 5살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최근에 돌아가시고 하니까, 나 역시 뭐 아직 뭐 병원에는 가는 일이 없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오직 유일한 소원이라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참 이번에 21대 대통령은 아마 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제 오늘 4월 17일이니까 뭐 5월 10일 날에 아마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야 될 건데 뭐 그 사이에 무슨 그 사면 복권을 받든지 뭐 대법원 판결 받아서 재심을 해가지고 뭐 무죄 판결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미는 안 보이잖아요. 아마 허경영 신의님께서도 2030년 돼야 내가 나온다. 아주 최근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21대 대통령은 아마 뭐 거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헌법상으로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닙니까? 그래서 5년 뒤에 그 2030년 그래 되면은 이제 양력으로 1950년생이다 말이에요. 1월 1일생이시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2030년 되면 80이에요. 80. 허경영 신의님께서 그래서 뭐 궁 80, 달 80 도수가 있는데 강태공이가 8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세상에 나왔다고.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80세에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허경영 신의님께서도 80세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실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통령 되시는 거 보시고 또 세계 황제가 되는 거 그것이 진짜 내 소원이에요. 유일한 소원입니다. 뭐 그런 걸 좀 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이제 뭐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안 쓰는 것은 버리고 그리고 물건을 더 사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물건을 뭐 새로 어떤 걸 살려고 해도 몇 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얼마만큼 더 쓸 건가 생각해보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인연을 좀 잘 안 맺으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잘 안 맺고 싶어요.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어떤 곳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디라면은 누가 아니까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어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 모임에서 집까지 거리가 마침 이제 그곳에 간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좀 나도 거리로 가는데 좀 태워줄 수 있느냐 내가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 차를 안 타면은 차를 몇 번을 한 세 번을 갈아타야 돼요. 3번. 그것도 한참 기다려가지고 버스가 거기는 뭐 1시간에 한 대 정도 오는데 그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안 그러면 걸어서 1시간을 걸어서 나와야 돼요. 1시간 정도 걷든지 안 그러면 1시간 기다려가지고 버스를 타든지 그래가지고 또 경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야 되니까 마침 이제 그분이 이제 바로 간다고 하니까 좀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태워주시더라고. 그래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안 적이 있습니다. 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다 보니까 내가 엄청 안 좋대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안 좋대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사람과의 그 만남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좋게 유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좋았다가 이렇게 막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참 안 좋대요. 그래서 사람과의 인연을 좀 더 안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70세까지 살아오면서 인연 맺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 입장이 그렇습니다. 뭐 그 최유전에 보면은 그 하숙생 그 노래가 있는데 정을 주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미련이잔 들지 말자. 정을 두지 말자.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또 그 내 심정이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뭐 거의 뭐 지인한테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1년 가도 전화 오는 것은 내가 혹 받아요. 받는데 뭐 특별한 그게 아닌다면은 받지만은 그것을 뭐 인연을 맺어가지고 뭐 새로 만나자든지 이런 것을 내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좀 더 국내외 정세를 밝혀낸 그런 그 강의를 듣기를 원하니까 또 어디 가더라도 뭐 같이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혼자서 뭐 강의 들어야 할 강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잘 안 맺습니다. 내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보던 책을 많이 버렸는데 지금도 뭐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제 다시 보겠느냐. 옛날에는 엄청 열심히 봤던 책들인데. 문제 그날이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국내 정세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이 17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아래 아마 확정이 됐어요. 4월 15일 날에 김경수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지금 현직 이제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그리고 이재명 의원 이 세 사람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재명 씨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 그러니까 뭐 김동연이 하고 저기 김경수는 차기 또는 차차기를 바라보고 논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8사람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강력한 후보가 3사람이고 중간 레벨이 이제 2사람이고 강중약이라면 약이 또 3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약한 후보 3사람이 양양장가 뭐 이 사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 3사람은 뭐 거의 탈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간 레벨이 있는 사람이 안철수하고 나경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경원이가 안 되겠나 이라고 어떤 사람은 안철수가 안 되겠나 4사람 속에 나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 말 들어보면은 8사람에서 4사람 걸러내고 4사람 남은 데서 이제
두 사람 해가지고 한 사람 뽑고 이제 이렇게 하죠. 1, 2, 4, 8. 그런데 중간 레벨이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안철수가 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나경원이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빅3가 이제 한동훈이하고 홍준표 그리고 이제 김문수 이 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이제 그 홍준표하고 김문수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이제 안철수하고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안철수 요 두 사람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요 두 사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래가지고 네 사람이 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또 최종적인 두 사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뭐 지금 대충 보면은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지금 듭니다. 되는데 홍준표 씨는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구속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김문수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김문수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한덕수가 이제 또 나와가지고 두 사람 다시 이제 하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2002년도에 그때 민주당의 16대 대선이죠.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16대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그때 노무현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야, 저 막강한 이해창을 꺾기 위해서는 정몽준이하고 또 두 사람 가운데 거기서 정몽준이하고 붙어가지고 두 사람 중에 이기는 사람이 이해창이를 꺾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해졌거든요.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가 됐다 또는 뭐 홍준표가 됐다, 한동훈이가 됐다, 안철수가 됐다 하더라도 그 후보하고 지금 한덕수가 좀 이렇게 뜨니까 한덕수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을 꺾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나 그거는 뭐 되지가 않는 겁니다. 모든 중론을 이렇게 보면은 한덕수는 그 사람은 자기 분수도 알아야 되고 운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또 관상도 알아야 되고 한덕수는 말년이 안 좋아요.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총리 출신으로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혹 이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재명한테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진 대통령 되는 것이 거의 뭐 선거를 하나만 해요. 그리고 한덕수는 아마 이제 새로운 대통령 들어서고 나면은 내란 특검에 들어가서 오늘 내란 특검이 그 부결돼 버렸거든요. 내란 특검 이게 아마 지금 세 표가 모자래 가지고 부결됐어요. 오늘 그 명태균 특검하고 내란 특검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 표가 모자라서 안 됐는데 아마 이제 새로운 대통령 들어서고 나면은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나면은 뭐 그때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바로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 다 들어간다고 그때에 한덕수는 그게 분명히 걸린다고 그러면 한덕수도 깜빵 갈 확률이 100%예요. 100%. 한덕수 자기 부인이 최아영 여사인데 이 사람도 깜빵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슈타로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자기 부인도 깜빵 가는데 한덕수라고 있나?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로 보면은 그 마약 사건 말이에요. 마약 사건, 이게 마약 사건의 실체가 특검에 들어가서 밝혀지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경악할 겁니다. 경악할 거예요. 이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씨가 과연 이제 당선은 뭐 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래 보면은 돼 있는 다름이 없는데 과연 이제 몇 %로 되느냐.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17대 대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16대고 17대 대선이 이제 이명박이가 나왔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됐잖아. 그런데 그때 후보가 정동영이가, 민주당에서는 정동영이가 후보였는데 그때 표차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그냥 그때 500만 표인가. 그때 이명박이가 58%인가 받았다고. 대단하죠. 아마 이번에는 이재명 씨가 55%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보다 더 큰 숫자로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한 60%로 아마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41%인가? 그렇고, 윤석열이는 48%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당선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그런데, 이명박이가 받았던 것보다 더 크게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최소한 55%는 되지 않을까. 박근혜가 51.6% 받았잖아요. 그런데 55% 나아가서는 한 60%는 받지 않을까. 이재명 씨가. 지금 그게 문제지. 대통령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이제 막강한 그 의회 권력까지 이제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이재명 씨 옆에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하신 학자들도 많이 있고 훌륭한 그 교수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씨도 똑똑하니까 유능하고 똑똑하니까 그 북구 강로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뚫리게 되면은 스웨즈 운하하고 파나마 이 운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북한하고 관계도 냉랭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때는 북한이라면 막 때리 죽일 것처럼 그렇게 냉랭한 이렇게 그런 시절이었잖아.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속초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위에 그 속초. 삼척 동해 강릉 위에 속초. 속초가 이제 그 북한에서 배를 타고 넘어오면은 배 타고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맨 먼저 오는 곳이 속초예요. 속초 시장이 있어요. 속초 시장. 속초 시장이 원산을 2번인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가고. 그때 북한에서 좀 살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무슨 뭐를 지원해 줬다고. 속초시장이 지원을 해줬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 이제 이래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또 속초도 방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금강산 관광도 많이 갔어요.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명박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엄청 교류가 활발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물건을 중국하고 거래를 끊고 북한에서 생산 기지가 돼가지고 북한에서 불철주야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구상을 짜고 있다고. 그럼 그 인프라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 그래 되면 우리나라도 엄청 좋아져요. 엄청 대박을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천장강 대이모 사인야인데 필선 녹이 심지하고 고기 검거라고 악이 체바하여 불난 기소에 하나니 시고는 동시민성하여 정의 기소 불등이라고. 뭐 이거 자주 읽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늘이 장차 이제 이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이재명이를 쓰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고난을 겪게 한다고. 그 몸과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굶주리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거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늘에서 맡기기 위해서 그렇다 말이에요. 하기야 뭐 이재명 씨는 허경영 신님에 비하면은 먼지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일반 사람으로 놓고 볼 때는 훌륭하신 분이고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보통 사람은 그 정도 고난 겪으면은 자살하거나 아마 정치계에서 소멸됐을 거예요. 벌써 소멸됐을 거라고. 얼마나 윤석열 있을 때 그 이재명을 죽이려고 진짜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잖아. 때렸단 말이야. 대장간에서 홈이 하나 만드는 것도 막 벌겋게 달가가지고 계속 두드리잖아. 두드려가지고 또 찬물 넣었다가 또 달갔다가 두드리고 하듯이 윤석열이가 그렇게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괴롭혔어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때에. 이명박 때도 그렇고. 요 성남시장 이거 희한한 놈이 와가지고 말이지, 자기들하고 이렇게 그 기득권자들이 눈에 볼 때는 이재명이가 눈에 거슬렸다고. 그래서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전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잖아. 그리고 당대표 돼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170명 이상 당선시켰으니까 대단하지. 그런데다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허경영 신인님께서 에너지를, 허경영 신인, 정치인들 중에서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재명 씨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에게 이제 에너지 레벨을 많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재명 씨가 정치를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게 되면 우리 이제 경기도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나는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이재명 씨가 이제 좀 그 정치를 잘해가지고 잘할 거예요. 엄청 잘할 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윤석열이보다는 100만 배 일을 잘할 거예요. 잘해가지고 경기가 좀 이렇게 좋아지게 되고, 이래서 좋아지게 되면 우리 회사도 좋아지게 되고, 나도 좋아지게 되고, 좋아지게 되면은 뭐 하늘궁도 한 번 갈 것도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도 세 번 가게 되고, 또 하늘궁 그 건립하는데 성금도 뭐 한 구자 낼 것도 두 구자 낼 수도 있고, 두 구자 낼 수 있는 것도 뭐 세 구자, 네 구자 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허경영 신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 나왔는데, 작년에 말이지,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집행유예 실형 2년에 집행유예 3년인가 뭐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또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었다.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비밀 보좌관으로 있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지도 않은 일을 했다. 이게 허위 사실 유포다. 이제 이래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래서 10년간 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실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그 선거에 떨어진 사람한테는 원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선거에 이겼단 말이야. 당선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당선됐었을 때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으니까 이것을 당선 취소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그 법을 악용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데 그렇게 법을 쓴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씨도 그렇고 허경영 씨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것을 위헌이다. 이래서 위헌 법률 심사를 했는데 아마 그게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허경영 씨님께서 바른 말을 했는데 판결을 그래 한 것은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다 말이에요. 그 판사가 판결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도 있고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아마 오늘도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불로수에 대해서 막판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불로수를 마시면은 뭐냐 머리 빠지는 사람들도 머리가 나는가 봐. 그런 것도 있고 뭐 근육 이런 것도 좋고 뭐 심장 이런 것도 좋고 뭐 하여튼간에 뭐 여러 개 이야기 하시더라고. 몸에 엄청 좋다 이 말이지. 불로수가 뭐 한 4가지로 뭐 이야기합니다만 그걸 내가 다 적고 좀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간에 머리도 나고 심장에도 좋고 고아텍스를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치매도 이렇게 예방이 되고 뭐 그런 것이 미국 NFC인가 뭐 거기에 유명한 이제 그런 그 수질 검사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옳게 이야기를 해서 못해서 미안합니다. 거기서 밝힌 거니까. 거기 지금 이제 무료로 우리가 먹고 있는데 무료로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아마 언론에서 이제 공포를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알게 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불로 유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겠죠. 밝혀지게 되고 아마 정치 쪽으로는 일단 이재명 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돼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우리가 국군기가 고조선 이래 가장 우리나라 국군이 상승할 지점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태평양 시대가 오고 세계 제1 대한민국이고 그 중심에 이제 물론 허경영 신인께서 계시지만은 일단 과도기적으로 이재명 씨가 등장을 해서 아마 그 옆에 이재명 씨를 돕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번 5년을 이재명 씨 5년 대통령 기간을 50년만큼 쓴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할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놨고 또 이재명 씨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고. 정말 그 사람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 뭐 일주일에 3번, 4번 이렇게 법원, 검찰, 경찰서에 불려가면서도 도정을 그만큼 보았는데, 그런 거 안 불려나가고 딱 이렇게 매진하면은 엄청 일을 잘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하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아마 또 뭐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뭐 목사님들이 다 찾아오죠. 다 찾아오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나는 또 내 과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청소년기 시절 때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그것이 이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걸 사색을 하잖아요. 그런 스승님을 아주 가까이 해가지고, 사춘기 때부터, 철이 들었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것을 가까이 했었죠. 가까이 한과 동시에 내가 과거에 잘못했는 것에 피눈물 나게 이제 이렇게 참여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자기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 가장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건가? 그 당시는 내가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이었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럼 얼마만큼 영혼을 구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텐데, 한 사람, 두 사람, 뭐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나는 그게 끝이 없었다고. 80 인구 전체만 하더라도 양이 안 찰 정도로 컸다 이 말이에요. 80억, 그 당시는 40억이지. 1972년도, 3년도 그때는 세계 인구가 40억이었어요. 40억 인구 전체를 다 기독교인화 시킨다 하더라도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럼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세종대왕이 무슨 예술, 뭐 이조시대 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인순신 하는데 이순신의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고. 원효, 의상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하여튼 그런 생각을 이렇게 극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기독교를 졸업을 한단 말이야. 한과 동시에 불교도 알게 되고. 그런 것은 남을 잘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교에 뭐 봤냐? 관자재 보살이 행신 봤냐? 바람일다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남을 위한 그 사랑이 넘치다 보면 그게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 정진하고 또 정진하다 보면은 수준의 단계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 세상 삼라만상이 그냥 공하면서도 진공묘유의 상태를 느끼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이제 정말 참되게 그 신앙하는 기독교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감경산을 또 알게 되고, 최순 대신사가 깨달았던 것이 이제 선천 종교의 운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신다는 것을
최순 대신사가 깨쳤다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이제 강정산이고, 또 그리고 이치적으로 정력이 오는 세상을 알아온 사람이 김일부 대성사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말씀에 응해서 오신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시고, 그러면은 과연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33가지 공약이 현실화되는 건데 어떻게 될 건가는 우리가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정치를 아무리 뭐 잘하는 거야, 틀림없이 잘할 거야. 잘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지만은 좋아지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33가지 공약이 현실화될 만큼까지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능력이 월등히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대중이나 그 노무현, 박정희 못지않게 그냥 세 사람 합친 것만큼 일을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늘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보지, 지금 불로유에 대한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진단 말이야. 밝혀지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늘공으로 오게 되고, 우리나라 1년 예산해 봐야 뭐 700조. 그런데 그보다 뭐 우리나라 예산이 10배, 20배 되는 돈이 하늘공으로 다 오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와 동시에 허경영 신인님의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이분이 억울하게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10배를 자꾸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재명 씨도 이제 뭐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허경영에 대해서 알아볼 거 아니냐고. 이분은 잘못됐으니까 사면 복권을, 뭐 내가 어쩔 때는 내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이재명 씨한테 타는 소리를 한번 쓸까, 지금 사면 복권 시켜달라고. 그런데 그렇지, 그래 안 하더라도 불로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늘공으로 온다고. 우리나라 예산 10배, 20배가 하늘공에서 자꾸 흔들게 될 때는 자연히 사면 복권이 되든가 무죄 판결이 되든가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 그때 뭐 떠밀려 가지고 초대받아서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방편연이라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뭐 이때까지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다 보면은 참 어떤 요 산만 넘으면은 좋은 것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당선이시다. 그리고 그때는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다.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내란 세력 이걸 아마 작살내 버릴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 인원을 확장시켜야 된단 말이야. 작살 낼 때에 뭐 최상목이 한덕수 이런 떨거지들 싸그리 이제 이거 내란 세력을 청산을 해버려야 돼요. 하고 검찰청이라는 말은 없애버리고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검사라는 말도 공사로 바꿔버려야 돼. 공사, 판사, 공사 이렇게 하고, 기소와 수사는 완전히 분리하게 되고, 검사 시절 좋은 것은 끝난 거야. 언론 개혁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이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이 우리 한반도가 지금
통일의 기운을 열어주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 원래부터 통일의 기운이 이미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일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지. 이재명이 될 수도 있고,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차후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이렇게 다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재명 씨가 아주 큰 일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가 보면은 이재명이는, 나는 이재명을 영적으로 보면은 먼지로 보지. 먼지지. 그런 사람은 이재명이가 젊었을 때 공장에 가서 고생하고 이러다가 그냥 약 먹고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연탄불 피워놓고 죽으려고 하다가 2번인가 실패로 끝나서 살았는데, 젊은 시절부터 온 세계의 모든 인류의 영혼을 다 구제하겠다 이런 뜻을 품은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그리고 이재명 씨가 자기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 신부들 스님들 이런 사람들 놓고 무슨 대화를 하라 그러면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훌륭한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팔이 목이 빈대바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눈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그 회원 확보를 자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북부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성추행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받고 있는데, 혹 만에 하나라도 기소가 돼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정회원으로 돼가지고 회비가 나가는 것이 있으면은 그 이자 좀 하늘공에 많은 그 건물을 샀지만은 그 빚이 많잖아. 다 대출 받아서 한 것이 많다 말이야. 그래 대출에 대한 이자는 하루도 어기지 않고 다 내고 있는데 그것으로서 대출 이자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계시잖아 지금.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라나 저라나 세교 항제는 이미 되어 있고, 이 운수는 원연한 천지대원이므로 가벌로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 지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운수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이 세상이 이제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올 때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연다 이 말이야. 이것이 원연한 천지대원이라고. 그럼 그분이 허경영 신인님이단 말이야.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불로유다 말이야. 우유가 썩지 않으니까 확인이 되잖아. 원연한 천지대원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국내외에 있는 모든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을 등장을 위해서 이 모든 국내외 정세가 흘러가고 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겠는데,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도 같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도 같지 않고 더 이상 인연을 맺기가 싫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